네, 안녕하세요. 홍성준입니다. 혹시 사업하세요? 잘 되십니까? 다들 안 되시죠?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알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케팅, 홍보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는 작업을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처음에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뭘 했냐면은 뭐 혈관에 좋은 건강식품, 눈에 좋은 건강식품. 그 쇼핑몰을 했었는데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검색에 노출하기 힘들죠. 광고 안 하게 되면은 회사 이름을 쳐야만 검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떠야 되는데 그게 쇼핑몰에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는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공짜죠. 한 사람당 3개의 계정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뭐 블로그는 누구나 하고 있죠. 사업한다 그러면. 혹시 안 하시면 계시면 꼭 블로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광고비 아끼고 검색되게 하고 공짜기 때문에 블로그를 했습니다. 키워드는 그 당시에 어떤 걸 써야 검색이 잘 되고 센 키워드는 처음에 도전하기 힘드니까 세부 키워드 같은 거 좀 작은 키워드죠. 그런 거를 남들이 썼던 거를 다 보면서 저도 시작한 게 이제 작은 키워드로 써서 블로그 통해서 꽤 쇼핑몰이 잘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블로그에 썼던 모든 키워드마다 상위 검색이 돼서 쇼핑몰로 이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안 쓰고도 꽤 괜찮은 수익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은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하시면 힘든 게 광고일 겁니다. 홍보, 알리는 거. 돈이 많으면은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검색 매체에 광고비 그냥 팡팡 써서 유입을 시키면 되는데 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죠. 그래서 시작하는 게 모두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유튜브 이런 소셜 쪽을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계속해서 올려봤자 아무도 관심 안 갖죠. 특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특정 업종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팬이 생기고 또 제품이 아니라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호응도 많이 하고 또 강의한다 그러면 강의했을 때 막 꽉 차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식당 하시면서 뭐 캔들 만들면서 혼자서 조그맣게 뭐 한다면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 쳤을 때 1페이지 안 뜨면은 유입이 안 되니까 구매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가 않고요. 인스타도 하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팔로워도 안 늘고 또 쪽지도 간혹 가다 한두 개 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SNS라는 게. 블로그는 좀 다르더라고요. 블로그는 생각보다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오랜 시간 검색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운영되는 SNS에서는 그렇게 물건이 팍 터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1년, 2년, 3년, 4년 쭉 해오고 있는데 매출이 고만고만하거나 뛰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가 좋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메일로 뭐 계속 지속적으로 날라오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도움 될 만한 그런 정보성 메일이 오는 분이 계시면 참 다행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업종, 필요한 키워드, 관심사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회사들의 정보를 이메일로 계속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안 쓰는 이유가 쓴다 그러더라도 나한테 온 이메일 중 거의 모든 게 광고성 이메일일 겁니다. 아예 안 보거나 스팸 처리하거나 그런 게 대부분인데 만약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클릭을 해서 그들이 보내는 정보를 쭉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개 정도를 받아보고 있는데 다 제 필요에 의해서 제가 스스로 이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그렇게 자료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보내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는 취하고요. 나쁜 정보는 버리면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정보보다는 외국의 정보를 많이 받아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정보가 빠르고 그러니까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으고 싶다.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제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버려버리고요. 내 제품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옳을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축구 좋아하는데 왜냐면 뜨개질하는 회사에서 전화 온다 그러면 메일 온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제품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뭐 돈을 주고서 매입하는 이메일 같은 거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내봤자요 스팸법에 걸리고요 개인정보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뭐 최근에 그 김남도 교수의 2002년 트렌드 보게 되면은 뭐 세포 마케팅 그런 말이 있죠.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은요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 수십 명 이렇게 차근차근히 모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이 여러분들의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게 10개든 20개든 간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미리 발행해 놓은 블로그 쓰는 식으로 미리 써놔야 됩니다. 6가지 정도를요. 미리 써놓은 콘텐츠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고 모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마케팅으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구매 전환율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취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 네 정보를 줘. 네 이메일로 이거 보내줄게 라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미 성립이 된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고객은 내 제품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업은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은요, 내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옵니다. 타겟의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소수일지라도 오히려 구매 전환율이 많이 나오는 거죠. 10,000명한테 뿌렸는데 1명이 구매하는 것보다는요 10명한테 뿌렸는데 2명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비용도 덜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케팅 방법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블로그도 좋고 페이스북도 좋고 인스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의 제품에 관심 있을 만한 타겟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도 그들한테 꾸준히 그들이 필요한 거를 프로모션 통해서 그들의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요. 블로그 방문자가 200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주고서 그들의 정보를 받아줘야 됩니다. 2020년은요. 여러분들의 알찬 소수의 타겟을 고르는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방문자가 별로 없다.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방문자가 없다. 인스타 하고 있는데 팔로워 별로 없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을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요. 페이스북에 보시면 타겟 마케팅 광고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 모으는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영어 학원을 해요. 그러면은 영어 학원을 보내는 사람들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연령대에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영어의 좋은 정보에 대해서 20시짜리다.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도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분들의 PD에 보이게 해서 그분들의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이런 방법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피트니스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뭐 허벅지 살 빼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배 복부가 비만돼서 복부를 좀 빼고 싶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경우에 수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다 촬영하신 다음에 그 링크를 걸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피트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뿌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면서 이메일 주소를 받은 다음에 그분들을 모아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에서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해 놓은 좋은 자료들을 정한 날짜에 이메일을 내가 받자마자 바로 보내주는 이메일이 있을 거고요. 또 내일 보내주는 거, 모레 보내주는 거, 이런 식으로 7, 8개 정도의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메일 보내는 사람한테 바로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죠.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뿌려주면 돼요.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하루 방문자가 뭐 1000명이 들어온다.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위젯을 만들어 준다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하고 있다 그러면 페이지에 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알리는 방법, 광고비 안 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비 좀 써서 알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2020년에는 여러분들의 알짜 고객들만 모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마케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 매출의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작년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동화를 통해서는 금년에는요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곡선 그래프를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는 이 방법이 바로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방법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의 매출 그래프를 증대시키는 좋은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워야 본다 임성빈이었습니다.